평양의 그림자 36화 아버지의 그림자 리처롱 북한 테러리스트 혐의로 체포한다. 12개 사방에서 한국이었어요. 드디어 도착한 자유의 땅. 그런데 우리를 맞이한 건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탈북자야.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면 사살한다. 전원 무릎 꿇어. 뒤에서 동지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00명. 7일간의 항해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 지옥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형, 동생이 속삭였어요. 어떻게?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주변엔 해경 함정 3척이 우리 배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일단 따라.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저항하지 마. 다 죽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죄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첫 아침. 이게 우리가 꿈꾸던 자유인가? 서울 어딘가. 지하 취조실. 저는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 회색 양복,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리처롱. 그가 제 앞에 앉았어요. 본명이 맞나? 그렇소. 북한 인민군 소자 출신. 아버지는 리광수, 북한 국가보위성 부부장.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북한 내 반체제 무장 조직 혁명군 지도자. 맞나? 혁명군은 테러 조직이 아니오. 우리가 받은 정보는 다르던데. 그가 파일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폭발 현장, 불타는 건물, 시체들. 이게 뭐요? 저는 물었어요. 당신들 소행이라더군. 평양중앙당사 폭탄 테러, 원산 군수공장 습격, 함흥교도소 탈옥 사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오. 북한 국가보위성에서 보내온 자료야. 꽤 상세하더군. 심장이 철렁했어요. 국가보위성. 아버지, 그게 조작된 거란 걸 모르시오? 조작? 남자가 웃었어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 증거를 누가 보냈는지 생각해보시오. 국가보위성이요. 내 아버지가 부부장인 그곳. 아버지? 남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죽이려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 전부터 절 죽이려 했소. 내가 혁명을 시작했으니까. 남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군.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야기가 아니야.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다리시오. 저는 소리쳤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가 있어. 무슨 정보? 한미영,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이요. 우리가 데려왔어.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남자가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한미영이라고? 그렇소. 15년간 중국을 위해 일한 이중 스파이요. 그녀를 신문하면 중국의 대북 공작 전체를 알 수 있어.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관심.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처리하면 그 정보도 사라지오. 중국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요. 그래도 되겠소? 남자가 다시 제 앞에 앉았어요. 계속해봐. 3시간 동안 말했어요. 혁명군의 역사, 아버지와의 전쟁, 한미영의 정체, 김영철의 귀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자는 듣기만 했어요. 표정 변화 없이. 가끔 메모만 했습니다. 흥미롭군. 그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확인해볼 가치는 있어. 그럼 우리는 일단 구금 상태 유지야. 확인되기 전까진. 동지들은 어떻게 됐어? 분리수용 중이야. 걱정 마. 죽이진 않아. 그가 일어섰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뭐요? 김영철이라고 했지? 3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남자. 그렇소. 그 사람 어디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영철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모루,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사라졌어.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역시 그렇군. 무슨 뜻이요? 김영철, 그 이름으로 된 기록이 있어. 우리 쪽에. 심장이 뛰었어요. 뭐라고요? 10년 전 기록이야. 국정원 요원. 대북 공작팀 소속. 임무 중 사망 처리.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국정원? 요원? 그래. 김영철은 우리 사람이었어. 북한에 침투한 남파 공작원. 저는 말을 잃었어요. 김영철. 3년간 함께 싸웠던 동지. 압록강에서 총 맞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남자. 그가 처음부터 남한 스파이였다고? 거짓말이요. 기록은 거짓말 안 해.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좀 더 알아볼게. 편히 쉬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김영철이 국정원 요원? 그럼 왜 우리한테 접근한 거지? 왜 혁명군에 들어왔어? 그의 목적이 뭐였던 거야? 머리가 복잡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가면을 벗고 있었습니다. 한미영, 아버지, 이제 김영철까지. 우리 주변에 진짜 아군은 누가 있는 거지? 며칠이 지났어요. 정확히 며칠인지 몰랐습니다. 지하 취조실엔 창문이 없었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부터. 한미영 신문 결과가 나왔어. 네 말이 맞더군. MSS 요원. 15년간의 활동 기록. 전부 확인됐어.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우리는? 테러리스트 혐의는 일단 보류야.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나쁜 소식은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아버지. 리광수. 뭐가 어쨌어? 3일 전에 한국에 입국했어. 심장이 옅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공식 방문이야. 남북 비밀 접촉. 우리 정부가 초청했어. 아버지가 한국에? 그래. 그리고 그가 요청한 게 있어.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탈북자 명단 중 리처롱 인도 요청. 북한 국가보위성 명의로. 저는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날 넘기려고? 공식 외교 요청이야. 우리 정부가 거절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날 북한으로 보내는 거요?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아버지가 날 죽일 거요. 알아. 하지만 결정권은 내게 없어.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요? 위에서. 위. 정치인들. 그들에게 난 그냥 카드 한 장이겠죠. 남북 관계를 위해 버려도 되는 패. 시간이 얼마나 있어? 72시간. 그 안에 답이 나와. 72시간. 3일. 그 안에 뭔가를 해야 했어요. 동지들은 어떻게 돼요? 명단엔 네 이름만 있어. 다른 사람들은 해당 안 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동지들은 살 수 있어. 동생은요? 리철민. 걔도 괜찮아. 넌 혼자야. 혼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10년간 싸워왔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 손에 죽는 건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뭐요? 네가 우리한테 협력하면. 협력? 한미영 말고도 네가 아는 정보가 많잖아. 북한 내부 상황, 군 배치, 지휘 체계, 아버지의 조직. 그걸 주면 보호해줄 수 있어.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비공식.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신분을 숨기고 사는 거. 내 동지들은 그들도 보호해줄게. 새 신분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그림자로 사는 거. 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력하겠어. 남자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리철웅 동지.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박정호. 국정원 대북공작단장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뭐요? 김영철, 찾았어? 어디 있어? 박정호가 창문 쪽을 가리켰어요. 창문이 없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서 50m? 같은 건물 아니야. 뭐라고요? 스스로 찾아왔어. 어제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흉터, 왼쪽 볼에서 턱까지. 오랜만이야, 리처룸. 김영철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네. 저는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 처음부터 국정원 요원이었어? 그래?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믿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아. 안 믿었을 거야. 그럼 혁명군에 들어온 것도 임무였어? 처음엔 그랬지. 처음엔 김영철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어요. 근데 달라졌어. 너희랑 함께하면서. 뭐가 달라졌어? 처음엔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어. 북한 내부 반체제 세력 파악. 근데 너희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뭘로? 진짜 싸워야겠다고. 함께.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압록강에서 총 맞은 건? 진짜야. 죽을 뻔했어. 누가 쐈어? 몰라. 아직도 김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추측은 있어. 뭐야? 네, 아버지 쪽이야. 내 정체를 알았던 것 같아. 아버지, 또 아버지야.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요? 같이 싸우자. 김영철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혼자선 아버지를 이길 수 없어요. 좋았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다신 거짓말 하지 마시오. 김영철이 웃었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박정호가 박수를 쳤어요. 좋아. 드림팀 결성이군. 그가 벽에 걸린 스크린을 켰어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하자. 뭔데요? 내 아버지, 리광수, 지금 서울에 있어. 지도 위에 빨간 점이 찍혔어요. 호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공식적으론 남북 비밀 협상, 비공식적으론 박정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널 찾고 있어. 다음 화 예고. 아버지가 서울에 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찾고 있다. 이번엔 내가 찾아가겠소. 사냥꾼과 사냥감이 바뀌는 순간 37화 커밍 순